4. 2020년 동북아 역사재단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책으로 28명이란 필진을 동원하여 1. 최근 20년간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중 역사 문제 연구. 2. 한국학계의 동북공정 대응 주요 성과. 3. 서구학계가 보는 동아시아 역사 문제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는 동북공정의 시기와 그 성격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동북공정의 시기를 언급한 10명은 모두 2002에서 2007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과 학자들이 동북공정과 그 뒤 이어지는 역사 침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1.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유표. 들어가며 동북공정 그 후 한중 역사 연구의 현 주소. 1. 동북공정은 2007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동북공정에서 제기된 역사인식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2. 고구리와 바레를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동북공정이 끝난 이후에는 고구리와 바레에 대해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 아닌 종번관계라는 용어로 점차 표현을 바꾸고 있다. 곧 중국이 종주국이고 고구리, 바레 등 주변국은 번속국이라는 것이다. 3. 양국 간에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와 함께 양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요하고 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역사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역사 영토 연구의 중심 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1. 동북공정에 제기된 역사 인식이라고 해서 동북공정식 인식과 같은 내용이지만 김현숙이 제안한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다. 시대 구분과 그에 따른 정확한 학술 용어가 정해지지 않은 결과이다. 2. 이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응용 연구 편에서 보겠지만 현재 선전하고 있는 결과는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바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탈바꿈시켰고 후기 신라, 고리,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만 우리 역사이다. 그렇지만 신라, 고리, 조선은 번속국이라고 하였다. 현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백도백과에서는 반식민지라고 해설하고 있다. 3. 동북아 역사재단의 비전은 평화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조선, 부역, 고구리, 바레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탈바꿈하여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대화니 평화니 학술이니 미사 여구만 내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2.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소장 이성재. 동북공정 관련 연구 개요. 1. 5년 동안 진행된 동북공정의 과제 규모는 110개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역사 분쟁이 그 요인의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 2. 그 결과 중국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주체가 된 동북공정이 2007년 마무리된 이후 고구리 동북민족연구중심은 만주 삼성의 주요 연구 기관이 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이후의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1에서 제시한 110개 연구 과제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89개와 이인철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정리한 114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2005년 이후의 과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책에서 2004년부터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을 연도별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 한국과의 역사 분쟁은 동북공정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글쓴이는 고구리 동북민족연구중심은 들어본 적이 없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 상대해야 할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3.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중국 학계의 동북공정기 고구려사 연구 동향.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2002에서 2007년 1월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에서 획기적인 시기였다. 동북공정 주관기관이던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선정한 동북공정 과제 항목 중 고구리사 관련 주제는 다음과 같다. 동북공정이 공식으로 끝난 2007년 1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리사 연구 현황은 양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동북공정의 실시 기간을 2007년 1월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북공정에서 선정한 주제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필자는 전반적인 고구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 충북대학 역사교육학과 이정빈 교수, 한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성과와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는 2007년을 중심으로 그 이후를 유닛하게 포스트 동북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 역사전쟁 일선에서 대처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들이나 각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동북공정을 다루는 학자들은 대부분 동북공정이 2002년 시작하여 2007년에 끝났다고 보고 있으며 그 뒤 계속되는 역사 침탈을 설명하기 위해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나 포스트 동북공정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국학계의 이런 역사인식은 마치 전쟁은 계속되는데 전쟁이 끝난 줄 알고 휴가를 즐기는 군인과 마찬가지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은 3년간 연장하였고 앞으로 이 사실을 계속 논증해 가겠지만 만일 동북공정이 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역사전쟁 최전방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들이나 한국 학자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다면 이건 정녕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어떤 병사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 그 병사를 쫓아내버렸다면 그 부대는 참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글쓴이가 올해 논문 2편을 써서 투고해 보았다. 한 편은 동북아 역사재단 논문집에 바로 동북공정이 2009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논문을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고 이 신청도 편집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은 중화인민공화국 최대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백도백과에서 한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편찬한 부분을 모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 나와 수정해서 제출했지만 편집위원회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자세한 것은 꼬리마당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모두가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3. 일반 국민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 1. 동북공정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동북공정을 일선에서 대응하는 동북아 역사재단과 동북공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대해 보기로 한다. 동북공정은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학자들만을 위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나서서 성토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한다는 것인가?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한국의 고구려 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1, 2차 한중학술 토론회를 보면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학술 토론회에서는 동북공정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구두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동북공정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에 주문한 동북공정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침탈을 중단하고 옛날처럼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은 동북공정은 중단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침탈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동북공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동북공정은 한국의 지속적인 항의로 2007년 정식으로 중단되었다. 동북공정은 한국이 항의하고 반대하여 결국 중단했다고 보는 국민이 꽤 많다.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인식을 하나 본다. 대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 방해를 크게 받지 않았던 기타 공정들과는 달리 동북공정은 한국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2007년 정식으로 중단되었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은 지성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극적인 것이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2007년 우리 정부의 노력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침탈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접었다고 보는 것이다. 접었다는 것은 그만두었다는 것으로 역사침탈을 포기했다고 보는 국민이 있다. 3. 동북공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학자들은 동북공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 백과사전에도 마찬가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는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성위원회가 연합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목적을 위한 역사 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궁극적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리,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역사 침탈은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동북공정은 끝났지만 동북공정은 계속된다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정식으로 중단된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을 접었는가?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이 첫머리에서 보았던 역사침탈 시대 구분이다. 1. 역사침탈 1단계. 역사침탈 논리의 형성과 기초 연구 단계. 2. 역사침탈 2단계. 1차 국책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기. 3. 역사침탈 3단계. 2차 국책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기. 4. 역사침탈 4단계. 동북공정 연구 보완과 침탈한 역사 국사화 시기. 먼저 1980년 이전에는 우리 역사라고 인정했던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역사를 송두리째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를 만든 것은 명백하게 역사 침탈이다. 침탈이란 침범하여 빼앗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적으로도 역사를 빼앗아 가는 것을 역사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 들어맞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0년 전체 역사 침탈 역사를 4단계로 나누면 동북공정이 끝난 뒤의 역사 침탈은 물론 동북공정 이전의 역사에 대한 특성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것은 곧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4.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공정 대응의식. 1. 동북아 역사재단 제2실의 동북공정 대응인식. 앞에서 2006년 9월 고구려 연구재단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을 대응할 팀은 제2연구실에 배당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2006년은 동북공정이 끝나는 마지막 해였으므로 동북공정 대응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해야 하지만 아직 자리도 못 잡은 팀들은 그런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제2연구실을 이끌어 나갈 실장도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할 때이다. 이때 민간 연구단체인 고구리 연구회에서 동북공정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특별기획 동북공정 대응 학술 발표 1. 때 2006년 9월 14일 10시에서 17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고구리 연구회 KTF. 주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동북공정의 연구 주제 선정 과정과 성과 서길수. 2. 동북공정의 고구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서길수. 3. 동북공정의 고조선 부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서영수. 4. 동북공정의 발해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한규철. 5. 동북공정의 고구리 옛땅 민족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김위현. 6. 동북공정의 근현대사 문제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박선영. 고구리 연구회가 이처럼 분석,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북공정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리 문제뿐 아니라 발해 문제를 비롯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북공정에서 다룬 대부분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2007년 1월 29일 두 번째 동북공정 대응 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특별기획 동북공정 대응 학술 발표 2 때 2007년 1월 29일 오후 2시에서 6시 곧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사 고구리 연구회 후원 KTF 백산학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5년 그 성과와 한국의 대응 1.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역사 침탈은 계속된다. 서길수 2.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반성 반병률 동북아 역사재단 제2실장 이때는 글쓴이와 동북아 역사재단 반병률 제2실장이 발표를 하였다. 반병률 제2실장은 2006년 12월에 부임하여 한 달도 안 되었으므로 동북공정의 성과와 대응이란 주제를 발표할 시간도 능력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발표하는 것은 바로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 제2실의 견해라고 봐야 한다. 논문 형식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에 보고하는 식의 발표문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발표하였다. 한국 측 동북공정 대응팀이 동북공정에 대해 어떤 견해와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기로 한다. 가.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 동북공정의 목적에 대한 상반된 인식 존재 1.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실시한 연구 지원 프로젝트라고 보는 입장 학문적인 차원에 국한된 학술 사업일 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식 입장 국내 일부 연구자들도 동의 2. 만주 삼성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입장 북경을 비롯한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자들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부 지방학자들의 주장으로 취급 의미 축소 국내 일부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 3. 만주 삼성 지역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전략이라고 보는 입장. 이 경우 다시 다음 셋으로 나눠짐. 1.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만주 삼성 지역의 조선족이 동요하게 될 것에 대한 대비.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소수 민족에게 미칠 파장 고려. 2. 북한 정권의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영고권을 주장, 북한 지역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개입할 명분 축적용. 3. 북한 정권 붕괴 시 동북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대응책. 평가 동북공정 5년이 끝나는 순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대응팀은 아직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는 수준의 3가지 부정확한 인식만 나열하였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이 3가지가
얼마나 겉만 보는 견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발표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을 모아 나열하는 식이지 대응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대응팀이 이 세 가지 인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에 세 가지 전부가 맞는다고 한다면 역사 전쟁에서 싸워야 할 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 반성. 1. 초기 대응 시의 문제점. 동북공정의 목적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빼앗기 작전 정도로 파악. 동북공정의 내용, 목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차질을 빚음. 즉흥적, 즉물적 대응.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련 연구물 발표나 유적조사 보도 나오면 언론에서 집중 보도, 시민 걸기 대회, 학술 회의나 토론회 개최 등. 2. 편향적, 과도한 민족주의적 성향에 입각한 단기 폭발성, 일회성 반응이 많았음. 3. 학계의 경우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아래 모처럼 고조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대중영합적인 자세를 보인 점.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제시한 논리들의 1대1 대응적 반박 논리에 그친 점. 초창기에 나온 대응 논리의 반복이 많았고 새로운 논리 개발에 미진했다는 점. 4. 정부의 경우 육자회담, 북핵 문제 등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와 국민들의 분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향후의 동북아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장기적,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 방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기보다 현안 처리에 급급했던 점. 전망. 1. 장기적, 체계적, 종합적인 동북아의 역사 연구 및 정책 마련. 2.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역사상과 역사인식의 수립 필요. 3. 역사교육 강화, 연구자 지원, 양성 및 국제교류로 역사 갈등 해소에 필요한 역량 강화. 4. 시민을 위한 교육, 홍보, 시민단체 활동의 성숙화 방안 모색 필요. 5.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편적 이론의 정립 필요. 6.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세계 역사학계, 국제 NGO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통한 국제적 지지 기반 구축. 반성과 전망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북공정을 어떻게 대응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이 현상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발표였다. 2. 민간 학술단체가 제시한 동북공정 대응 방안. 참고로 당시 필자가 제시한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대안을 간추려 보려고 한다. 아직도 유효한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 이제 우리는 이 단어를 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공정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경계하고 파악하고 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반반세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창조 작업을 보면 한국에서 아무리 규탄한다고 해도 역사 침탈을 중단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동북공정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역사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즉 어느 때 토론하고 공동 연구하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한국적 사관과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5년간 한국은 효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막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사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고 또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온 국민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와 학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에서는 국경 문제, 민족사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1.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 중앙연구원을 능가하는 대형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국경 문제와 민족사를 연구하는 대형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두 개나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를 가지고 대처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두 단체의 성격도 분명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단체는 국경 문제나 민족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연구 인력을 키워내는 기관으로 하되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여야 하고 다른 한 단체는 그곳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국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기관이 맡고 있다. 학술적인 연구는 사회과학원에서 맡고 정책적인 연구는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맡고 있다. 사회과학원이 학술적인 연구를 맡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77년 5월 설립된 사회과학원은 현재 연구소가 31개, 연구 중심이 45개인데 중요한 연구소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연구소 2. 공업경제연구소 3. 재무경제연구소 4. 농업발전연구소 5. 수량경제와 기술경제연구소 6. 인구와 기술경제연구소 7. 법학연구소 8. 사회학연구소 9. 민족연구소 10. 신문과 전파연구소 11.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연구소 12. 철학연구소 13. 세계종교연구소 14. 문학연구소 15. 소수민족문학연구소 16. 외국문학연구소 17. 언어연구소 18. 고고연구소 19. 역사연구소 20. 근대사연구소 21. 세계역사연구소 22.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23. 동유럽 중앙아세아 연구소 24. 유럽연구소 25. 서부아세아 아프리카 연구소 26. 중남미 연구소 27. 아태 연구소 28. 미국 연구소 29. 일본 연구소 30. 대만 연구소 31. 중화인민공화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32. 성시 발전과 환경 연구 중심. 한편 사회과학원에는 전체 직원이 4,200여 명 가운데 교수 요원과 연구원이 3,200여 명이나 되는 방대한 조직이다. 사회과학원은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300개에 가까운 학과가 있고
그 가운데 중점학과가 120개나 된다. 한국은 적어도 민족연구소, 역사연구소,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중화인민공화국 연구소, 러시아 연구소 같은 전문 연구소가 포함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국경과 민족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사회과학원 안에 두고 있다.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인원이 22명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내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마대정, 려성, 이국강처럼 오랫동안 연구와 현장 경험이 있는 국경 문제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되는 프로젝트의 전문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센터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전략적으로 정책화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기관은 학술기관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총리실 아래 있어야 한다. 어느 부처 밑에 있으면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는 역사 연구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전공자가 생길 텐데 대학에서 역사 과목을 선택으로 하고 한국사는 현재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시행되는데 그 수준은 예전에 비해 매우 낮아졌고 5급 고시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효과적인 역사 교육에 미흡한 상황이다. 자연히 역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전공자들도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없다. 학계는 대응 논리도 중요하지만 한국 자체의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1. 새로운 강역 국경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국경의식이 별로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일찍 국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깊은 연구를 한 데 반해 한국의 국경은 38선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터지면서 일본과의 국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북공정이 터지면서 백두산을 비롯한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거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도 문제가 터지자 갑자기 한중간의 국경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강역과 국경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때다.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백두산 문제, 간도 문제 같은 모든 문제를 정확한 잣대로 측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2.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하다. 한국은 학문적인 자유를 가지고 넓은 연구층을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우리 역사를 하나로 끌 수 있는 역사관이나 틀이 없다. 미시적인 연구는 많지만 큰 틀을 만드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논리 개발, 즉 우리 역사의 틀을 짤 수 있는 이론 개발이 거의 없었다. 우리 사학계는
아직도 식민사관이나 사대주의 사관이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고 그 식민지 사관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한국적, 더 나아가 최소한 아시아 전체에 보편 타당성이 있는 역사관을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자각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사관 정립과 한국사의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우리보다 작은 나라지만 몽골은 나름대로 세계사적 왕조를 구성하였다. 현재 울란바타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몽골의 시대 변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흉노, 선비, 유연, 돌걸, 위구르, 요, 원, 몽골공화국. 모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와 중복이 되는 왕조들이다. 만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관에 동화된다면 몽골의 역사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동북공정에 대응했던 논리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든 변강학이나 민족 이론을 번역해서 학습이나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국회 특위나 시민단체는 일과성 활동에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자유롭게 외교를 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감사 권한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문제는 특위에 걸맞는 전문가가 없어 장기적인 연구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위를 만들면 동시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규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갖는 나라 안팎의 힘도 국회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도 대부분 전임 연구진을 둘 수 없으므로 전문단체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반드시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